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은 조금 올린 지가 제법 된 영상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다른 분의 어떤 댓글을 답변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분 주장은 뭐였냐고 하면 대한민국의 혼인 감소와 저출산 원인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스스로 자업자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분의 주장은 뭐였냐고 하면 그동안 여자들을 너무 오냐 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기고만장해진 거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데 저는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남성들이 여성들을 배려해 줬거든요. 잘해준 것이 잘못이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이 꼴이에요. 이 꼴. 잘해준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여성들이 저는 잘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더욱더 해줘. 여성들 일자리 많이 줘. 계속 그러는 상황이잖아요. 뭐 결혼도 안 하고 수산도 안 하겠다는데 본인들의 어떤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움도 모르고 의무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하여튼 더 이상 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남자의 자업자득이 저는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그거를 악용하고 그거를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이 사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년 노총각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유튜브도 따로 하시는데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윗한 남자들에게 전 부당하다는 걸 느껴서 모임이나 댓글로 많이 따졌는데 대부분의 남자는 스윗한 척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왕따시켜 여자한테 잘 보이고 어떻게든 꼬셔보려는 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노총각이지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고 국제결혼 준비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78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지금 뭐 나이가 적진 않죠.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적진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댓글에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노총각과 노처녀에 대한 정의를 저는 다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과거 이게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잖아요. 뭐 과거만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에 한 2010년 정도 뭐 내 이름은 김삼순 드라마 나올 때만 하더라도 30만 넘으면 노처녀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30 넘었다고 노처녀라고는 안 하잖아요. 뭐 30대 후반이나 뭐 최소한 35 정도 넘어가야 노처녀라 말을 쓰는데 저는 제가 볼 때 여성들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봐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요즘 보면은 뭐 30대 후반, 뭐 40 넘어가면 노총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잘못된 통념이다. 왜? 왜냐하면 남자의 시간과 여자의 시간은 다릅니다. 자, 이거에 그 롤로 토마시가 그린 이 그래프인데 이제 분홍색이 여자고 파란색이 남자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가치, 여성의 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가치가 10점 만점에 5점인 지점이 쭉 끄면 여성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한 23에서 피크를 찍고 여기 딱 5점 정도 되는 시점에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면 30살입니다. 30살.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보통 일반적으로 통령이 되었던 30세 이상은 노처녀. 저는 이게 더 맞다고 봐요. 분류상으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30살 넘은 사람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노처녀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결혼이 뒤로 가서 그런 거지 저는 일단 30살 넘으면 노처녀라 보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한산부인과 협회에서도 30살 이상의 여성에 대해서 초기 노산 위험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맞다. 지금 뭐 30살 넘은 여성들한테 노처녀라고 하면 물론 오프라인에서는 기방망이 맞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 남자들은 그러면 어떻냐? 노총각요? 지금 78년생이 노총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노총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남자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30살부터 5점이 넘어가요. 오히려 그 밑에 때는 5점도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나면 이제 한 27, 8 뭐 그 정도에 보통 취업을 하잖아요. 요즘은 또 늦어지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구하고 어느 정도 뭐 한 몇 년 정도 지나야지 돈을 좀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회사도 적응하잖아요. 그 나이대가 언제냐? 바로 30이라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남자의 가치는
30살쯤에 5점이었다가 38살쯤에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가치가 떨어지는데 요 그래프상으로 본다면 여기쯤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몇 점 정도로 나이가 나오냐고 하면 48하고 49 사이예요. 그러면 지금 78년생이시면 아마 이거 다 만 나이거든요. 외국 자료니까 다 만 나이라고 본다면 저는 78년생은 노총각이 아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만 나이로 했을 때 49세 정도 넘어가는 남성이 어떻게 보면 시장 가치로 봤을 때, 연애의 시장 가치로 봤을 때 5점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를 노총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어떻게 남자랑 여자랑 같이 봅니까? 시간이 다르게 가는데 여자는 훨씬 빠르게 시간이 가고 상대적으로 남자의 시간은 늦게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잘못된 통념에 우리가 갇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대 남성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저는 충분히 뭐랄까요, 이제 나는 노총각이니까 이제 결혼 포기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비혼하는 거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포기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한참 이제 마케이노 세대들이 깽판을 치면서 그들이 이제 몰락한 이후에 4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 현상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약간 특히 나타나는 쪽이 어디냐고 하면 연예인 쪽에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해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의 사냥꾼인가? 그런 연애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TV조선에서 하던 건데, 지금 저는 이제 심영탁 씨 영상 보다가 보니까 박수홍 씨도 출연하고, 그리고 이분 최성국 씨도 출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TV를 잘 안 봐서 연예인들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보니까 최성국 씨도 결혼을 했더라고요. 나이가 이분이 1970년생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여성분 나이가 몇 살이냐? 1994년생. 24살 차이예요. 그리고 박수홍 씨도 1970년생인데 결혼한 여성이 1993년생. 23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혼한 심영탁 씨 같은 경우도 빠른 7, 8이더라고요. 그러면 77년이랑 같이 학교를 다닌 건데 지금 1995년, 그러니까 18살 차이인 거예요. 이제 이분들이 같이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깨지는 커플들이 많이 나올 거다. 물론 연예인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 현상이 먼저 발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현상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남자의 노총각은 한 49살 넘으면 노총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혼자 살려고요. 투잡 쓰리잡 하기도 싫어요. 어차피 ATM기 될 건데 그냥 혼자 살면 원잡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참 경제 현상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밑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어떤 책 저자분이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00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향 취업률, 그러니까 본인의 스펙에 비해서 낮은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졸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졸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을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음영친 부분은 경기 침체기를 나타낸 거고, 이런 흐름인데 지금 보십시오. 2000년만 하더라도 한 22.5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서 지금 2019년도 9월쯤에는 30%가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졸자 중에 지금 고졸 취업으로 간 비율이 3명 중에 1명 정도꼴로 늘어났다는 거죠. 물론 최근에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데 거 자료를 봐도 2018년도 거까지는 나오는데 그 이유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때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안 좋거든요. 아무래도 하향 취업률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면 적정 일자리와 대졸자 이겁니다.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2000년대 이후로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45도 각도로 이렇게 급증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적정 일자리, 즉 대학생들이 갈 만한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계속적으로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도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가 많이 공급이 되었어야 되는데, 기업
쪽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거를 유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고등학교만 나와도 공장 같은데 취업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을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대학 진학률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일자리 비해서는 너무 많이 가고 있는 거는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본다면 정부에서 이거를 정책적으로 좀 유도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에 대해서 대졸자에 비해서 임금 격차를 너무 격차를 크게 하면 안 됩니다. 크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고졸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진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마이너스를 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고졸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뛰어나면 뭐 임원도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뭐 삼성전자의 그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무소속이죠. 삼성전자 상무까지인가 하셨는데 그분이 원래 여상 출신이세요. 물론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해서 그렇게 한 케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졸 출신이냐 대졸 출신인가냐 그걸 딱 결정을 딱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벽을 못 넘어가거든요. 사실 그건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아니 고졸로 들어가더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방통대도 있고 사이버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학부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고졸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고졸 출신이라고 어떤 진급의 한계를 두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런 문화 같은 거는 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출신을 가지고 임금 차등하는 것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라고 기업들한테 하지 말라라고 저는 하는 게 평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말씀드리겠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수인남들이 여성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 팩트입니다. 예, 이거 뭐 팩트는 맞는데 아니 잘해준 거를 잘못이라고 하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해준 게 쟤인가 그걸 악용한 게 쟤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의 2030 세대 남자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반박을 하니까 왜 안 해주냐고 징징대는 여성분들. 당신들 없어도 혼자 살거나 국제결혼하면 과연 누가 손해일지 생각해봐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분들이 2030 남성들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이 2030 남성들이 왜 바뀌었냐고 하면 이제 40대 이상의 그 형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형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퐁퐁이로 살고 어떻게 보면 돈만 벌어오는 ATM기로 전략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성들은 누구한테 배웠어요? 40대 언니들한테 배운 거잖아요. 40대 언니들한테. 근데 그 언니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 충실했다면 그 40대 남자들이 퐁퐁이가 됐겠어요? 퐁퐁이가 안 됐겠죠. 근데 그런 퐁퐁이가 된 모습들을 밑에 세대들이 지켜본 거야. 지켜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40대 언니들이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의 폐악질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언니들한테 좀 따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근자감으로 똘똘 뭉친 한국 여들 남자 탓 오지네. 이제 근자감이라는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60대 맥도날드 할머니처럼 멋진 삶을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여성분이 원래 한국 외대에 나오고 외교부 공무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일 때부터 뭐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로 가서 음식을 많이 먹고 하여튼 지금 여성들처럼 어떻게 보면 럭셔리한 삶을 사셨대요. 럭셔리한 삶을 살고 백마탄 왕자를 계속적으로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이제 늙어버리신 거죠. 지금 여성들처럼 어떻게 보면 너무 눈높이가 높았던 여성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혼자 살면서 지금 왜 맥도날드 할머니라고 불리냐고 하면 맥도날드 중에서 24시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거기서 뭐 잠도 자고 밤에 가가지고 잠도 자고 그런 어떤 비참한 비혼 여성의 삶을 대표하는 어떤 여성분 중에 한 모델이다. 그래서 맥도날드 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고인이 되셨는데 아마 지금 많은 여성들 중에 일부는 지금 이런 맥도날드 할머니처럼 될 분들이 저는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분 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글은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좀 우리가 정보 차원에서 좀 볼 내용이 있어가지고
한번 올렸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500년간 세국을 했고 DNA가 같을수록 매력을 못 느끼고 다를수록 매력적으로 느낀대요. 한국의 남녀 갈등도 DNA적으로 너무 같아서 싸우고 헐뜯고 배척하고 비난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한국 남성분들 빨리 일본 여성 만나세요. 이대로는 한국은 국가 소멸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한국인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심리래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건 없고 그건 무언가의 희생이고 착취라고 했습니다. 남녀 모두 이왕이면 다홍치마 시각으로 상대를 보니까 마음에 들 이유가 없죠. 이거는 이제 육각형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런 거를 이제 꿈꾸다 보니까 남녀 모두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남자는 좀 없는데 여자가 심하죠.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다음 댓글 보면요. 그리고 한국만 유독 특이하게 남녀 간에 즉각적으로 연락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하고 고가의 선물을 하고 이렇게 극성맞게 연애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유럽, 일본의 연인들은 하루에 한두 번 짧게 연락하고 심지어 다음날 연락해도 연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극성맞게 연애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고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혼자 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좀 이런 부분이 있죠. 여성분들이 좀 많이 부추기죠. 여성분들이 많이 부추깁니다. 연락 하루에도 한 번 안 하면 난리치는 거 남자들이 난리치나요? 여자들이 난리치죠. 고가의 선물, 기념일 때 고가의 선물 안 해주면 뭐 남자가 난리칩니까? 여자들이 난리치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분은 좀 중립적으로 말씀하신 거긴 한데 제가 볼 때 여성분들이 더 심해요. 냉정하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한국 특유의 평균 올리치기입니다. 남녀 모두 엄청 높은 기준을 잡고 남자가 수도권의 자가집, 다이아 반지, 상위 5%의 대학, 번듯한 직장, 꿀리지 않는 외모 이것 등이 있어야 결혼할 상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평균치가 엄청 높아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해서 난 그런 남자가 못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혼자 살자라고 쉽게 생각하죠. 한국은 남녀가 가망 없어요. 출산율은 0에 수렴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남녀 모두 DNA 다른 외국인을 만나야 한다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원래 글이 이것보다도 더 길어요. 아마 요거 곱하기 한 3 정도로 엄청나게 긴 글이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뭐랄까요 공유를 꼭 했으면 싶은 글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물론 남성 쪽도 좀 문제는 있지만 저는 남성 쪽 문제보다는 이 대부분 다 보면 다 여성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성들이 요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면서 여자들이 원하는 그 기준에 못 들어가니까 그냥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 이리 돼버린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념일 때마다 뭐 선물하고 이벤트하고 이거를 뭐 당연시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참 그러는 거 보면 참 대한민국 남성들이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